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주 파트너 비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둘이 완전 다른 방식으로 파트너 비자를 신청을 했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얘기를 하고 좀 팁도 드리고 썰도 곁들여 보려고 합니다. 저는 파트너 비자를 디팩토라는 걸 했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실혼 관계인 거지, 한국말로 하자면. 이렇게 근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아요, 호주에서는. 호주에서는 굳이 결혼 안 하고 그냥 사실혼 관계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애 낳고. 그래서 이 디팩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서로 같이 산 기간이 보통 1년 이상인 거를 증명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디팩토로. 근데 저희는 그때 당시 같이 살던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의 관계를 호주 퀸즐랜드 정부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WA 퍼스 있는 그쪽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제도가 없는.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 신청을 하려면 1년에 무조건 이상 살거나 다른 주에 뭐 이사를 가서 서로 등록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방법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뭐 개인정보 입력하고 뭐 여기 퀸즐랜드 살고 있는 거 증명한 다음에 서로를 파트너로 등록한다는 걸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비용도 한 200불 정도 했던 것 같고, 그 등록을 하면은 옵션이 있어요. 결혼식 대신 하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거기 보면은 너네 할 때 세레모니를 하고 싶냐? 약혼식처럼? 근데 저희는 굳이 그걸 필요 없고 그냥 이제 서류만 받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등록이 되는 순간 서로의 법적 파트너가 돼요. 응급 의료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제인이는 가족이 호주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파트너가 그 가족으로서 보호자로서 이제 그 법적으로 대리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만약에 정말 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똑같이 결혼한 사람처럼 뭐 이렇게 분할 같은 것도 되고 뭐 이런 그냥 법적인 게 똑같은 그냥 그런 걸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등록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결혼을 하든 안 했든 이제 신청은 비슷해요. 디팩토라는 거는 이제 사실혼 관계를 인정을 받은 관계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거고, 근데 저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파트너 비자를 신청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니가 얘기한 것처럼 1년간의 동거 사실을 인증을 받아야 돼요. 같이 주소에도 이름을 등록을 해놓고 월세도 같이 내야 되고 뭐 그다음에 공과금 같은 것도 같이 낸 그 통장 기록 같은 걸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1년 동안 여기서 같이 살았다,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남편이랑 장거리 연애를 한 2년 정도 했고, 그리고 호주에서 처음 사귈 때는 저는 친구들이랑 살았고 남편은 혼자서 살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같이 동거한 사실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호주에 이제 비자도 없는 상태였고, 그런 경우에는 제일 쉬운 방법이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인신고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호주에서 하는 거랑 한국에서 하는 거. 근데 한국에서 저희는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호주는 이제 그 혼인신고라는 절차 자체가 시청에다가 그 날짜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증인도 와야 되고 증언을 해줄 전문가가 있어요. 맞아. 그 전문가를 또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는 결혼식을 아예 안 하고 그걸로 결혼식을 대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면 이제 또 시청에다가 또 그 홀을 빌리는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약간 세레머니 겸 뭐 연애 혼인신고 겸 그걸 하는 거고, 그냥 보통의 결혼식을 할 거면 그때도 이 예약한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셀러브렌트라고 그 결혼을 증언해주는 사람이 와야 돼요. 결혼 전문 사회자? 근데 법적 사회자? 결혼식 이퀄 혼인신고라서 그거를 인증해줄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냥 내가 구청에 가서 그냥 우리 사인하고 가서 저희 오늘 결혼하고 합니다. 싶습니다. 같이 갈 필요는 없고 2명의 증인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엄마랑 제 동생을 올렸고 작년 7월 30일 날 한국에 둘이 같이 가가지고 혼인신고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국인 배우자가 현재 결혼 상태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떼가지고 와야 되고, 근데 그게 원래는 공증을 받았어야 됐는데 그 공증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내가 그냥 팍팍 돌려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이거 사실입니다 해서 내 도장을 찍으면 돼. 두 개를 같이 제출을 했고, 원본이랑 또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거면 웬만하면은 배우자가 같이 오시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가 만약에 같이 안 오면 그때는 이제 준비할 서류가 더 많아요. 내가 맘대로 너랑 혼인신고 해버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추가로 제출해야 돼요. 비임장, 여권, 사본, 뭐 어쩌고저쩌고 이걸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거는 공증을 받아야 돼요. 10만 원에서 뭐 5만 원에서 그 공증마다 다른데, 또 하나 중요한 거 뭐냐면 한국에서는 그 혼인신고를 할 때 아이의 성을 뭘로 할지 선택하는 란이 있어요. 엄마 성을 따를지 아빠 성을 따를지를 체크하는 게 있는데, 엄마 성을 선택할 때는 협의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국제 커플인 경우에는 협의서를 작성 안 해도 된다. 그것도 공무원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 그치, 뭐 많이 해보는 데가 있고. 근데 제가 한 구청에서는 국제 커플이 별로 없는 구청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저한테 협의서를 쓰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협의서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국제 커플은 협의서를 쓸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바로 저희가 제이니의 디팩토인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의 혼인상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만약에 한 경우에는 그 결혼식을 할 때 셀러브렌트를 고용하지만 셀러브렌트가 이 둘은 이미 법적으로 혼인 관계입니다를 법적으로 말을 해야 돼. 그걸 말을 안 하면 약간 더블 결혼이 되는 거지. 법적 혼인 서약서? 그걸 읽을 수 없어 우리는. 혼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신청자 본인을 먼저 신청하면 됩니다. 결혼한 적이 있냐? 이렇게 디팩토였던 적이 있냐 물어봐요. 파트너 비자를 평생에 2번밖에 못 줘요, 최대. 이게 만약 어떤 사람이 계속 그거를 뭔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파트너 비자가 결국엔 영주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너 파트너 비자 줄게. 나한테 돈 얼마 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있대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해서 막 2번, 3번, 4번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만약에 제재가 없으면. 다음 파트너도 외국인일 수가 있으니까 그냥 너그럽게 2번까지는. 두 개 간에 텀이 있어. 5년 막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정확히는 기억이 안 그치, 나지만 만약에 바로 갑자기- 신청할 수는 없어. 왜냐면 진짜 만약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주고 헤어지자마자 나 또 돈 벌어야지 또 줘야지 이러면 어떡해.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엄청난 디테일을 줘야 되거든요. 연인 자소서를 쓰는 거야. 근데 자소서가 몇 천자씩 써야 되는 거야. 몇 월 며칠에 처음 만났냐. 진짜 서로만 사랑하기를 언제부터 했냐 이런 것도 적어야 되고. 거의 러브짱 수준이야. 진짜 러브짱이야. 총 5개의 부문으로 이제 가장 크게 보거든요. 첫 번째는 금전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가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소셜, 약간 친구, 가족 어떻게 지내냐. 네 번째, 그 서로 이제 평생을 어떻게 함께할지. 다섯 번째, 그다음에 이 관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금전적이라고 하면은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돈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우리는 언제쯤에 집을 살 계획이고, 맞아. 지금 생활비도 뭐 어떤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 근데 내가 지금 안정적인 비자가 없어서 일을 못했어. 그러면은 그것도 설명해야 돼요. 남편은 나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나는 만약에 뭐 영주권이 생긴다면 우리 관계를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노력을 할 거다.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거고, 뭐 아니면 뭐 지금 돈 안 벌더라도 뭐 어떻게 가정적으로 어떤 서포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관계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써야 되고. 저랑 제 파트너랑 같이 쓰는 공동 계좌가 있어요. 저희는 그 공동 계좌가 생활비 계좌, 저금 계좌가 몇 개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 계좌에 이만큼에서 뭐 생활비가 나가고, 이만큼 같이 미래를 위해 저금을 하고, 이만큼은 여행을 위해 저금해서 이거 실제로 이렇게 쓴다. 뱅크 스테이트먼트도 내야 되고. 가정적인 측면 이러면은 장을 일주일에 몇 번 맞아. 보러 가고, 우리는 뭐 강아지 산책을 함께 시키는 거를 좋아하고, 내가 설거지하면 뭐 너가 세탁기 돌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이제 쓰는 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화목하게 꾸려가고 있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증거자료 뭘 내야 되냐. 설거지하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요리 뭐 했는지 다 찍어 올리고. 그리고 이제 뭐 장 보러 가면은 뭐 장본 영수증, 예를 들면 문자 같은 것도 너 설거지 오늘 너가 해줘 뭐 이렇게 하면 문자 그 날짜가 써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 사귄 지 얼마 안 됐으면 뭐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제출하기 전에 그런 거 문자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사진 찍고 그런 노력을 해야 돼. 그 사진도 그냥 사진을 한 장 한 장 내는 게 아니라 PPT를 만들어야 돼요. 아 맞아. 날짜와 장소와 우리가 이날 뭐 했는지를 PPT로 정리를 해서 PDF로 다운을 받아서 사진을 압축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 각 항목별 PPT를 만들어서 그 PPT도 한 5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티켓 같은 것도 스크린샷 떠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어야 되고. 이거 신청할 때 좀 다행이었던 게 남편이 우리 데이트할 때 했던 티켓을 다 어떤 종이 가방에다 모아놨더라고. 근데 이거를 알고 모은 건 아니에요, 남편은. 이벤트 하려고 모아놨었대요. 근데 이제 제이는 이렇게 알고 이제 다 모아놓은 거고. 일단 그런 거 다 모아놓으셔라. 사진이라도 찍어라. 그다음에 PPT 예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러브짱 아니에요. 그거 하는데 진짜 몇 날 며칠 걸리거든요? 그냥 심플하게 날짜, 장소, 사진 해서 그 에세이랑 매치만 되게 만드시고. 날짜를 꼭 확인 잘 하세요. 그거랑 날짜 같은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소셜. 친구 파티 간 거, 뭐 누구 결혼식 놀러 간 거, 아니면은 가족들이랑 식사한 거. 저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뭐 이 누구의 가족과 함께 뭐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하고 나중에 이제 첨부 사진 올리고 이런. 제이미가 커플이랑 더블 데이트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 더블 데이트한 뭐 볼링장에서 우리 커플이 같이 있는 사진. 여행 간 것도 날짜에게 쓰고, 근데 그 나중에 그 여행 갔던 뭐 비행기 티켓이나 숙소나 이런 것도 다 올리고 그랬어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서로의 그 커미트먼트를 그냥 그 사람들 보라고 쓰는 거. 내가 이 사람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꾸려나갈 거고, 언제 결혼식을 올릴 거고, 그냥 우리 진짜 사랑한다는 걸 호소하는
그거를 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에세이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증거가 애매하잖아요.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음. 그래서 저는 뭐 편지, 서로 주고받은 편지 이런 거 올렸고, 그런 거 하시는 분도 봤어. 서로의 그 슈퍼, 만약에 내가 죽었을 시에 내 슈퍼 맞아. 수익자로 지정하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써야 되는 에세이가 사랑이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뭐 그냥 시간 순대로 쓰면 돼요. 어떻게 만났고 우리는 어떤 데이트를 해서 이렇게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됐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고. 장거리를 계속한 커플들은 뭐를 또 증명을 해야 되냐면 떨어져 있을 동안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 맞아. 그걸 올려야 돼요. 저희는 떨어져 있을 때 거의 하루에 1시간씩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루에 1시간씩 통화한 그 통화 기록이랑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이랑 통화한 걸 이름만 맞아, 바꿔서 그럴 수 저장을 있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타임 한 거 캡처를 캡처. 올려야 돼요.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증인 최소 2명이 이제 써야 되는 답변지가 있어요. 직업도 써야 되고 뭐 주소도 써야 되고 뭐 그리고 서로 안 기간도 써야 돼. 내가 선아를 만난 지 얼마 됐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쓰고 이제 마지막에 나는 여기에 한 채 거짓이 없었습니다 하면서 맞아, 사인을 맞아. 해야 돼요. 아예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웬만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선택하는 게 좀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면은 자기가 여태까지 살았던 곳을 써야 돼요. 보통 국제 커플이신 분들은 대부분은 왜 국제 커플이야? 하도 싸돌아다니니까 만나는 거야. 둘 중 한 명은 엄청 싸돌아다니는 사람이야. 보통 뭐 유학 가거나 어학연수 가거나 월 가거나 뭐 이민 가거나 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돌아다녔던 살았던 거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 기록을. 일단 한국에서 살았던 거는 어렵진 않았어요. 그 등본, 초본 이런 거 뽑으면 다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뭐 제인이도 뭐 유럽에서 살았었고 호주에서도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어. 이제 이거는 살았던 거. 이제 그 다음은 더 이제 힘들어. 이 출국 기록. 방문했던 나라들을 써야 돼요. 내가 인스타충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스토리 뒤지니까 비행기 탄 게 다 나와 있는 거야. 저는 그거 정리하는데 거의 하루 반나절을 다 썼어요. 나도 그거 하는데 꽤 오래 걸렸어.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이제 추적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때 어디 있었고 이러면서. 대리를 맡긴다고 해도 결국 이 자료 내가 줘야 되거든요. 맞아. 그 사람들이 내가 어디 갔다 온 줄 알게 뭐야. 그럼 그 사람들 제출만 해주는 그 거야. 사람들이 내 연애 스토리를 써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써서 어차피 줘야 되니까. 그리고 자료도 나한테 다 있고. 내가 사진 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신체 검사 해야 되고요. 근데 신체 검사도 한국이 훨씬 싸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한국에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폴리스 책이라고 해서 범죄 기록서를 내야 되는데 그게 내 나라만 내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는 여러 나라를 다녔잖아요. 그럼 1년 이상 산 나라의 범죄 기록서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캐나다에서 일부러 1년을 안 채웠어요. 이제 돈을 내야죠. 돈이 매년 올라요. 매년 7월에 어쨌든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계획이시라면 무조건 그해 7월이 되기 전에 하셔라. 뭐 이미 지났으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9,095불인데 아마 곧 있으면 또 발표를 합니다.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비자 신청비로만 내셔야 되고 플러스 신체 검사비. 신체 검사비. 뭐 서류 같은 거 이제 발급받을 때마다 내는 수수료비 이런 것도 내셔야 되고. 그리고 공증비. 완전 케바케인 게 3개월 만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오래 걸리면 한 1년 생각하셔야 된다. 그럼 1년 동안에는 어떻게 하냐면 임시 비자가 나와요. 파트너 비자랑 같은 조건으로 지낼 수가 있어요. 승인이 날 때까지 호주 밖을 못 나가요. 근데 이제 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왜 나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갈 건지를 이제 얘기를 해서 또 임시 비자를 나갈 수 있는 임시 비자. 돈도 내야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실 분들은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저한테도 가끔씩 그런 질문이 와요. 언니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호주에 너무 살고 싶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파트너 비자 하자고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돈 제가 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는 전제 조건부터 잘못됐어. 호주에 더 있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함께 하고 싶어서 있고 싶은 게 아니고 호주에 있고 싶어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게 왜 위험하냐면 아니 내가 제안을 했어. 너한테 뭐 해가는 건 없어.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얘가 알아서 신청한다고 하니까 오케이 뭐 상대방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파트너 비자를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는 데까지 아까 말했다시피 한 1년 정도 걸린다 했잖아요. 그리고 승인이 나고 나서도 가영주권 그다음에 찐 영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 비자를 받고 영주권까지도 또 한 3년은 걸려요. 관계를 유지를 하셔야지 영주권이 나옵니다. 내가 이 4년 동안 안 헤어질 만큼 관계가 탄탄하냐를 보셔야 되고 헤어졌는데도 같이 사는 애들도 있어요. 영주권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남자가 헤어지자 이렇게 했어. 근데 나 지금 1,000만 원 냈는데 그리고 나 이거 증거자료 다 냈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2년만 더 기다리면 영주권이 나와? 그럼 제발 해주면 안 돼? 그럼 남자가 갑자기? 그때 돌변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가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이제 제가 본 어떤 케이스는 남자가 파트너 비자 승인 나고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에 일을 관뒀어요.
너가 일 다 해서 너가 벌어와. 안 그러면 나 신고할 거야. 내가 생활비 다 내고 용돈 주고.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야 이제. 그리고 이제 더 최악인 경우는 이 상대방이 사랑이 없어졌잖아요.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내가 있는 집에. 그래서 데이트를 해요. 내 눈앞에서. 왜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일단. 그럼 나는 사람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그럼 네가 싫다 했으니까 네가 참아라. 이것도 나쁜데 나쁘지 않아. 약간 내가 들은 거는 이 파트너 비자가 그냥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2개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상대방이 죽은, 그러니까 신청 후에 그 상대방이 가정폭력을 한 경우. 처음에는 사랑하기 시작했겠죠? 근데 나중에는 더 이상의 미래가 없는 느낌?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 비자를 포기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차라리 내가 나 때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오히려 못 되게 해가지고 차라리 그러니까 유도를 한 거구나. 때리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까지 된다니까? 근데 나는 그 비자가 뭐라고 내가 남한테까지 맞아가면서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나 너 비자 주겠다 해놓고 일을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야. 그 약간 가스라이팅처럼. 그래서 내가 벌었던 주문을 먹고 살아. 뭐 이런 다음에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게. 근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일도 없고 호주에서 경력도 없으니까 결국 집에 있잖아.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거 같이 협박하는 거. 너 나 없으면 어떡할 건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구나. 제가 이제 본 사람은 자기가 유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민법이 바뀌어가지고 딸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직업 경력으로. 한국 사람인데 이제 K컬처를 좋아하는 여자를 약간 타겟팅했네. 타겟팅을 해가지고 꼬셨는데 실제로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 비자를 위해서 이제 연기를 한 거지. 뒤에서는 바람 다 피고 그래. 걸렸어. 그래가지고 취소가 됐어. 그 여자 상대방 했구나. 물론 혼인신고 안 해도 신청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라고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파트너 비자를 신청을 해야지. 그러니까 파트너 비자라는 것 자체가 이 파트너를 만나서 이 호주라는 땅에 살려고 받는 비자잖아요. 절대 헤어지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처음 시작할 때 누가 결혼을 할 때부터 이혼을 할 생각으로 결혼을 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있잖아. 파트너 비자 이러고 약간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 파트너 비자 너네 개꿀이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뭐 개꿀이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그냥 뭐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10년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래도 못 받는 사람 그렇게 해서 못 받는 사람 많아요. 법이 계속 바뀌고. 특정 직종은 확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특정 직종을 따기까지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뭐 그렇게 부러우면 뭐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지. 우리가 그 사람들이랑 마주칠 것도 아니고 가게가 속으로 무시한다고 해서 나한테 해가 될 게 뭐가 있어. 해가 될 건 없지. 아니 왜냐면 저한테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대부분 이런 영상 찍는 애들은 비자 코인 탄 애들이더라. 비자 코인이 그거 뭐야? 그래서 내가 본인이 비자 코인인지 뭔지 타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관심 없네요 이랬어. 대부분 비자 코인 타시는 분들이 능력은 없는데 외국 사는 게 꿈인지라. 그래서 어떤 분이 리드에서 뭐라고 달았냐면 파트너 비자 받는 사람들은 배우자가 그 나라 사람이니까 같이 살라고 받는 거지 외국 사는 게 꿈인 건 오히려 돈이랑 시간 써서 영주권 딴 닌 같은 사람 아님? 네, 맞잖아. 나는 남편이 호주 사람이라서 호주 영주권을 딴 거지. 영주권 사고 싶었던 게 꿈이었던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비하가 아니라 외국에 사는 게 꿈이어가지고 유학하고 노력하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대단하다 생각해. 근데 파트너 비자 받는 사람들은 보통 외국에 사는 게 꿈이어서 파트너 비자 받는 게 아니고 같이 살려고 받는 상대방이 외국이니까 그래서 꿈이 아니면 뭐하러 그 고생을 하세요. 그렇잖아. 님같이 영주권 뭘로 땄냐 꼬치꼬치 캐먹고 바득바득 한심하네 어쩌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인사에 떠나는 거예요. 이 댓글만 봐도 질린다. 영주권 뭘로 땄냐는 게 왜? 정상적인 루트 타고 받으신 분들은 말 잘만 해줌. 꼭 파트너 비자, 먹튀 비자 한 사람들이 자기들도 정상적이게 딴 게 아닌 걸 아니까 짜증내고 말 안 해주려는 거. 이 대신 또 달렸어. 파트너 비자가 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인 거임? 국가에서 지정한 합법적인 이민 방법인데 진짜 질투에 미쳐서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구나. 님이 말하는 고생해서 영주권 따는 사람들도 부부면 파트너 묶어서 배우자 영주권 따는 게 되면 안 돼. 맞아요. 한 명만 따면 돼요. 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배우자랑 둘 다 각자 개고생한 거 맞으시죠? 축하드립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겠지만 진짜 영주권 딴 게 인생의 전부라 남의 영주권 물어보면서 오지랖 피는 게 인생의 유일한 낙인가 보네. 그래봤자 똑같은 영주권이고 권리 다 똑같은. 현지인들은 그런 거 관심 1도 없고 비자 종류조차 모름. 맞아. 한국 사회에서 영원히 수군데 맞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억울하면 시청 앞에 가서 파트너 비자 없애주세요 하고 시위하셈. 저분 말 너무 잘하신다. 누가 법을 물었냐? 노력하긴 싫고 돈도 쓰기 싫고 능력 없는 애들이 영주권 쉽게 받으려고 하는 게 파트너라고 했지. 이미 한인 사회에선 다들 그렇게 알고 서로 얘기하고 다니면 대놓고 말을 안 할 뿐. 근데 뭐 한인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많이 하세요. 아무튼 이렇게 파트너 비자를
증오하시는 분들도 있다. 혼자 만약 기술 이민을 해서 양주권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한테 파트너 주는 거야. 줄 수도 있어요. 호주 사람을 만난 저희 같은 경우만 파트너 비자를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인끼리 이민 와서도 하는 게 파트너 비자입니다. 그래서 왜 뭐가 그렇게 화가 난지 모르겠어. 아, 그리고 파트너 비자로 이제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어학 연수를 할 수가 있어요. 파트너 비자 받았고 배우자랑 살고 있는데 자기 영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코스를 선택을 하셔서 무료로 어학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뭐야? 알람 설정. 알람 너 설정. 이 TV 조씨 안 보지? 댓글